얼마 전 저는 그 원림 부문에 대한 취재 과정에 평양시 대성구역 거산동에 있는 그 어느 한 가정에서 꽃과 나무를 그 400여 그루나 심고 가꾼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정말 한 가정에서 수백 그루의 식물을 가꾼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집에 찾아가 보았는데 정말 크지 않은 그 집들 안이 각양각색의 식물들로 꽉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그 집을 가리켜서 꽃집이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그 꽃집의 이야기를 전하려고 합니다. 그리 크다고는 할 수 없는 뜰 아닙니다. 하지만 계절마다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화초류, 봄이면 꽃을 피우고 가을이면 열매가 주렁지는 과일나무들, 그리고 계절에 관계없이 관상적 효과를 주는 분재류를 비롯해서 400그루가 넘는 식물이 꽉 차 있습니다. 이렇게 자그마한 못까지도 꾸려져 있어 아담한 정원을 방불케도 합니다. 집의 주인인 리진호 동무입니다. 산림연구원에서 분재 작업반 반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마침 일요일이어서 우리는 아침 일찍 이렇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일요일날이니까 우리 집에서 계획을 좀 많이 세웠단 말입니다. 물주기를 매일 하지만은 먼저 아침에 물주기를 하러 갑니다. 그리고 지금 식물들이 내가 바라는 지금 모양이 아니라 말이야. 그래서 우리 집에 있는 향나무, 고향나무, 참대버들 이런 나무들 지금 모양을 지금 가꾸려 주고 합니다. 꽃집에서의 일요일 아침은 식물들에 대한 물주기로부터 시작됩니다. 물주기는 대체로 해가 포지기 전에 하는 것이 좋단 말입니다. 해가 포진 다음에 물주기를 하면 잎면에 물방울이 생겨서 렌즈 역할을 하면서 잎타기를 할 수 있는 경향이 나타난단 말입니다. 물주기 상식만 잘 알아도 식물 가격이 70%를 안다 그래도 과언이 아닙니다. 고름말을 떼기 시작한 3살잡이 아들에도 이 꽃집이 당당한 주인인 듯 싶습니다. 꽃집의 세대 주인 리진호 동무 역시 어릴 때부터 물처럼 든 아버지와 늘 함께 있으면서 식물과 가까워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해가 퍼지기 전에 해야 할 일들 중에는 가지 다듬기도 있습니다. 해가 퍼지기 전에 가지 다듬기를 해주어야 나무의 생육에 지장이 없다는 것이 이 가정의 경험입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가지 다듬기를 더 자주 해주게 되는데 그것은 이 시기에 식물들의 생육이 제일 왕성해지기 때문입니다. 식물체를 심어서 쭉쭉 키우는 게 기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나무들이 더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서 전종을 해주던가 하게 되면 그 나무들이 개체적인 미가 더 살아난다고 본다. 자연에서 자라는 나무들이 네모난 수용이 없단 말입니다. 근데 나는 네모난 지금 블로크 형상을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블로크 모양으로 다듬어진 거양나무들은 나지막한 돌 울바자와 잘 어울려서 못가로 들어오는 길옆을 이채롭게 장식해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채로운 모양으로 다듬어주 공예품처럼 보이는 이 식물 조각들은 3대 보드나무로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대버들은 원체 자체가 유연하고 교까지가 잘 뻗지 않는다마나 원래 그래서 그 식물체를 만들 때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만들 수 있는데 이 꽃병 형상으로 한 참대버들이 내가 2년 정도 키운 참대버들인데 잘 모양이 잘 나오질 않았습니다. 꽃나무를 가지고서 뭐 이렇게 이런 여러 가지 모양을 잡을 수 있습니까? 예, 꽃나무를 가지고서는 줄기가 유연한 투성을 가지면 여러 가지 모양을 다 만들 수 있습니다. 홍매와 백매를 가지고 거리 모양으로 모양을 갖고 봤는데 다음번에는 내가 다른 나무를 가지고 더 멋있는 모양을 만들어내려고 한다. 하나를 잘 입어도 색깔과 그 모양이 있어서 주위 환경과 잘 어울리게 잘 이우는 것이 이 가정의 식물 가꾸기에서 주목되는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군사복무를 마치고 고향에 돌아와 원림 부문의 직업을 선뜻 선택하게 된 것도 바로 이러한 감정을 체험하는 나날들이 굳혀진 것이라고 합니다. 이 가정에서는 특별히 분재를 많이 가꾸고 있습니다. 분재는 이 가정에서 가꾸고 있는 식물의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결국 200그루가 넘습니다. 오후 일종은 놀부님 나무들의 분재 가꾸기입니다. 이 나무가 지금 15년 정도 자란 찔감이 나온다. 한 그루의 나무가 분재로서의 가치를 가지자면 10년 아니 몇십 년이 걸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산채취를 하던가 하게면 자연 속에서 지금 크지 못하고서는 이렇게 나이 먹은 나무들이 얼마든지 많다 맞나? 그러니까 그런 나무를 떠가지고 화분에서 이렇게 순화시켜서 하게 되면 분재를 그저 한 5년여간에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분재에 대한 탐구는 일터에서만이 아니라 이렇게 가정에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분재는 오래 자란 나무와 같이 느껴지도록 하는 것이 기본이기 때문에 자연 수용을 그대로 살려야 관상적 가치를 더욱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하나의 예술작품 창조나 같은 것입니다. 식물을 화분에 놓았다 그래서 분재가 아니라 말이야. 이 식물체가 바라는 그 원만한 이 생육을 보장하고 아름다움을 이 나무에서 하나하나 끌어낼 때게 산 예술작품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림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분재 가꾸기는 높은 지식과 기술을 요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집을 찾는 사람들 누구나 묻곤 합니다. 어떻게 돼서 식물에 대한 그렇듯 넓고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가고. 어릴 적에 아버지가 키우던 이런 부상아 밤양귀꽃, 이 꽃들이 지금도 눈앞에 생생합니다. 하룻밤 자고 일어나니까 전날에도 이렇게 꽃망울 지어있던 이런 부상아가 이렇게 활짝 피어있는 그것도 생각나고, 밤이면 집에 공기를 그저 꽉 채우듯이 이제 향기 냄새가 쿡하게 나던 그 생각도 지금 진짜 눈앞에 지금 생생합니다. 나무를 갖고 온 지
한 40년이 남았습니다. 이 대추나무나 이 왕지구다니 정량나무, 출백나무, 또 도리수나무 이거 다 90년대에 심은 나무입니다. 그때는 뭐 이거 다 풍족하지 않았죠 뭐. 근데 나무를 심어서 열매가 달리고 꽃이 피고 하는 그런 거 볼 때마다 기분이 상쾌하고 또 즐겁고 또 이런 거 리지노 동무의 아버지도 식물을 남달리 사랑한 분이었다고 합니다. 원림 전문가는 아니었지만 과일 나무들과 꽃나무들을 마을 안에 자리 잡고 있던 공장에도 심고 집들 안에도 많이 심어서 온 마을을 꽃향기로 가득 채우곤 했다고 합니다. 지금 여기서 자라는 식물들 중에도 아버지가 직접 심고 가꾼 것이 적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에 화분을 들여다보다가 너무 좋아 탄성을 질렀다. 눈물이 났다. 6월 초에 소나무 순치기를 한 것에 새순이 뾰족하게 나온 것이다. 어머니와 작년에 함께 만든 비료가 정말 좋다. 특히 봄에 물비료를 5일 간격으로 700ml를 희석하여 소나무에 넣었더니 잎섭에 숨어있던 순들이 뿜어나오는 것이다. 콩깨묵에 닭배설물을 넣어 썩인 탓인가. 수십 년 세월 리지노 동무의 온 가정의 노력 끝에 터득한 원림 기술과 분재 식물 재배 경험은 오늘 원림 부문 일꾼들과 기술자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여러 건의 식물학 도서들도 집필하고 있으며 많은 단위들에 초빙되어서 원림 설계와 원림 기술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배워주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제는 식물이 이제 잘 자라는 걸 보고 이렇게 할 때면 나도 이렇게 저절로 힘이 섰고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일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의욕도 생깁니다. 다는 몰랐던데 저도 여기 시집을 와서 꽃과 나무를 가꾸면서 보니까 우선 마음이 정갈해지고 또 생활을 더욱 꽃처럼 아름답게 꾸리고 싶습니다. 아들에게도 어릴 때부터 꽃과 나무를 사랑하고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을 키워준다고 생각하니 정말 이 모든 것에 애착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 가지 수종, 특히 한렵수종과 침엽수종, 꽃감목들의 유기적인 배치, 그다음에 채색수종들의 조화를 일정한 간격으로서 한마디로 사람들이 경관적 가치를 자아낼 수 정도로 이렇게 조화롭게 배치한 것을 보니 작은 영역에서의 이것도 원림 녹화로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들 일반적으로 원림 녹화를 하게 되면은 공원이나 유원지 이렇게 구격이 지어진 넓은 공간 영역에서 원림을 조성하는 것을 원림 녹화로 생각하는데 이 작은 영역에서도 얼마든지 원림 녹화를 할 수 있구나. 이것이 바로 작은 영역에서의 원림 녹화라고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 담장에 줄장미들이 지금 아름답게 피어 있는데 저 줄장미들도 삽목뿌리 하나를 가지고
10여 년 세월 이 가정에서 가꿈을 해가지고 오늘 같은 이런이 아름다움을 펼쳤다는데 저 올림 녹화는 어느 가정에서나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풍만한 정서가 차넘치는 꽃집의 이야기. 그것은 꽃과 같은 사랑의 마음을 안고 언제나 생활을 밝고 명랑하게 꾸려나가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였으며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지향하는 실천 속에 아름다운 생활도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이야기이기도 했습니다.